어르신 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놓인 15만원짜리 콜라겐 병을 잠시만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70대가 넘으신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그 비싼 콜라겐은 사실 소변으로 배출되는 비싼 설탕물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깊어진 주름에 한숨 쉬고 시큰거리는 무릎 때문에 좋다는 약을 다 사서 드셨는데도 왜 몸은 그대로일까요? 오늘 제가 그 억울하고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멈춰버린 젊음을 되돌리는 의학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광고에 속아 귀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식재료만으로 뼈와 혈관, 피부를 20대처럼 짱짱하게 되살리는 기적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입에는 싼 것만 넣으시던 어머님들이 늦게나마 건강 챙기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비싼 건강기능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2살의 박 어르신도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쇼호스트가 이거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연금을 털어 6박스나 샀어요. 그런데 왜 저는 소화만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까요? 박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대의 몸을 기준으로 만든 제품을 70대의 몸에 억지로 넣으려니 탈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의학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단순히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공장의 기계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위산입니다. 고기나 콜라겐 같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위장에서 나오는 강한 산성 물질인 위산이 이것들을 아주 잘게 녹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어르신의 위산 분비량은 20대 청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땐 위산이 콸콸 나와서 무엇을 먹든 영양소로 쪽쪽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불이 꺼져가는 아궁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장작을 넣어도 불이 붙지 않으니 그냥 타지 않은 채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저분자 콜라겐이니 어린 콜라겐이니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자를 잘게 쪼갰다고 광고해도 결국 우리 몸속 소화 효소가 작용하지 않으면 흡수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집니다. 오히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장 속에 남아서 독소를 만들고 가스를 차게 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도리어 내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무너져 갈까요?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을 위한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입니다. 혈관의 70%, 관절 연골의 75%, 잇몸과 뼈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딱딱해져서 혈압이 오르고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져 멍이 듭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뼈끼리 부딪히는 끔찍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근육이 흐물흐물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겨워지고 나중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쇠라는 무서운 질병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서 80살이 넘어도 올바른 재료만 넣어주면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70대 어르신의 위장에서도 100% 흡수되고 멈춰버린 콜라겐 생성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특별한 곡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곡물 처방전은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부엌에 들이셔야 할 곡물은 바로 퀴노아입니다. 아마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알갱이 속에 담긴 힘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잉카 제국에서는 이 곡물을 곡물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현대 의학자들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극찬합니다. 왜 하필 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퀴노아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퀴노아가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려면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9가지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콜라겐 공장은 가동을 멈춥니다. 보통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개씩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꼭 콩이나 고기를 같이 먹어야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퀴노아는 다릅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에게 퀴노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라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건축 공사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촘촘하게 심어야 하죠. 콜라겐이 콘크리트라면 라이신은 그 콘크리트가 부서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철근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축 처지고 혈관이 터지는 이유는 이 철근 역할을 하는 라이신이 부족해서 콜라겐 조직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안타깝게도 이 라이신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생 밥심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급격하게 근육이 빠지고 골다공증이 오는 겁니다. 퀴노아에는 쌀보다 10배나 많은 라이신이 들어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화 흡수율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복잡해서 노년의 위장이 소화하기에 큰 부담이 됩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반면 퀴노아의 단백질은 이미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위산이 부족한 70대 어르신이 드셔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영양소가 뼈와 근육으로 직행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께 흰 쌀밥에 퀴노아를 섞어서 드시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푸석푸석하던 손톱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양의 힘입니다. 돈으로 산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자연이 키워낸 생명력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퀴노아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근을 심었으면 이제 시멘트를 단단하게 굳혀줄 접착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놔도 그것을 조립할 일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퀴노아와 짝을 이뤄 드셔야 할 두 번째 곡물이 있습니다. 이 곡물은 여러분의 관절 마디마디를 고무줄처럼 짱짱하게 묶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배로 높일 수 있는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노란 보석, 기장입니다. 혹시 밥 지을 때 쌀만 넣거나 콩만 몇 개 섞어서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콜라겐 공장의 핵심 부품을 빠뜨리고 계신 겁니다. 퀴노아 반컵에 기장 반컵. 이 황금 비율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퀴노아가 콜라겐을 만드는 벽돌인 아미노산을 공급한다면 기장은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을 쌓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바람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우리 몸속 콜라겐도 똑같습니다. 기장 속에는 구리와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속 접착제입니다. 구리라는 성분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우리 몸의 탄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엉키지 않고 밧줄처럼 짱짱하게 꼬이려면 리실산화효소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효소를 깨우는 열쇠가 바로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 구리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무릎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시큰거리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절과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와 힘줄, 즉 결합 조직이 느슨해져서 뼈끼리 부딪히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늘어난 상태인 거죠. 이럴 때 병원에 가면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수술대에 눕기 전에 기장을 먼저 드셔보십시오. 기장 속에 들어있는 천연 구리 성분이
느슨해진 무릎 관절의 결합 조직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여기에 기장의 또 다른 선물인 아연이 힘을 보탭니다. 아연은 아미노산이 콜라겐으로 변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촉매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넣으면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처럼 아연은 콜라겐 생성 속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75세 되신 최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드셨고 밤마다 옥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지만 고령의 전신 마취가 부담스러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건 약이 아니라 식단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 키노아와 기장을 1대1로 섞어서 푹 끓인 죽을 매일 아침 드셔보세요.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최할아버지가 진료실 문을 열고 성큼성큼 들어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원장님, 이제 계단도 안 무섭고 경로당까지 걸어다닙니다. 이게 정말 밥만 바꿔서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비싼 주사를 맞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재료가 부족해서 공장이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키노아로 재료를 대고 기장으로 튼튼하게 조립을 시작하니 무릎 연골이 다시 탄력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으로 고치는 의학, 약식 동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퀴노아로 콜라겐 재료를 채웠고 기장으로 튼튼하게 조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콜라겐을 만들어도 이것이 필요한 곳까지 배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도로가 막혀서 배송 트럭이 갈 수 없다면 그 물건은 창고에서 썩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의 도로는 바로 혈관입니다. 콜라겐이 피부 끝까지, 무릎 연골 깊은 곳까지, 뼛속까지 전달되려면 뻥 뚫린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혈관 청소부, 메밀입니다. 메밀을 그저 국수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메밀은 70대 어르신의 막히고 좁아진 혈관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입니다. 메밀 속 핵심 성분인 루틴에 주목해 주십시오. 루틴은 식물성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 의학계에서는 이를 천연혈관 강화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팔뚝이나 허벅지에 이유 없이 보랏빛 멍이 든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고 시간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노인성 자반이라고 부릅니다. 혈관 벽을 지탱하던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혈관이 종이장처럼 얇아져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터져버리는 현상입니다. 피부 혈관이 터지면 멍으로 끝나지만 만약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이렇게 약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메밀의 루틴이 투입됩니다. 루틴은 낡고 약해진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복구하여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관 속에 찐득하게 낀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녹여서 혈액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길을 터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루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에는 루틴이 70배에서 10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쓴 메밀이 더없이 좋은 선택이겠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일반 메밀이라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손톱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겠습니까? 손톱이 얇아서 잘 찢어지거나 표면에 세로줄이 울퉁불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면 작은 상처가 났는데 2주가 넘도록 잘 아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조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몸속에 콜라겐도 부족하고 미네랄도 바닥났고 혈관까지 막혀서 영양분이 끝까지 오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손톱은 우리 몸에 말초신경이 모여있는 곳이라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모니터와 같습니다. 손톱이 부서진다는 건 이미 몸 안쪽의 뼈와 장기들은 훨씬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단순 노화를 넘어선
건강 위기 단계로 봅니다. 이럴 때 메밀을 쌀과 9대1 비율로 섞어서 드셔보십시오. 메밀의 루틴이 뚫어놓은 혈관 고속도로를 타고 퀴노아와 기장이 만든 최고급 콜라겐이 손끝, 발끝까지 거침없이 배달될 것입니다. 거칠었던 손톱에 윤기가 돌고 멍들었던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재료, 퀴노아, 도구기장, 배달 메밀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섭취할 때 70대 어르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이 곡물들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밀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배앓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배합법과 조리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의 활용 점정을 찍어줄 히든카드 10재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앞서 먹은 곡물들이 제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이어서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퀴노아, 기장, 메밀 이 완벽한 삼총사에 생명을 불어넣을 마지막 히든 카드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물을 먹어도 비타민 C가 없다면 우리 몸속 콜라겐 공장은 멈춰버린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섭취한 아미노산이 실제 콜라겐 조직으로 변하려면 반드시 비타민 C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설명하자면 콜라겐의 주성분인 프로린과 라이신이 수산화 효소와 만나 하이드록시프로린, 하이드록시라이신으로 바뀌어야만 튼튼한 콜라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없으면 이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 않고 딱딱한 돌덩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식단에는 반드시 채소가 곁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생채소를 소화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소를 데치면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비타민C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밥을 드실 때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곡물을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밀은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평소 배가 차갑거나 찬바람만 쐬어도 설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메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기장이 해결사가 되어줍니다. 기장은 성질이 따뜻한 곡물이라서 차가운 메밀과 함께 먹으면 그 냉기를 중화시켜줍니다. 음양의 조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메밀을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기장과 섞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아주 드물게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드실 때는 티스푼 하나 정도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피부가 가렵거나 숨이 차지 않는지 하루 정도 지켜보십시오.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삼시세끼 식단표를 짜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아침 식사는 속 편한 콜라겐 죽으로 시작하십시오. 밤새 멈춰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야 합니다. 퀴노아 반컵과 기장 반컵을 물에 충분히 불린 뒤 냄비에 넣고 푹 끓여주십시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씹지 않고 술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푹 퍼지게 끓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데친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부터 단백질과 미네랄이 몸속으로 쭉쭉 흡수되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혈관 튼튼 메밀밥입니다. 평소 드시던 흰쌀밥에 메밀을 섞어서 밥을 지으십시오. 처음에는 쌀 9, 메밀 1의 비율로 시작하셔서 입맛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메밀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메밀의 구수한 향이 입맛을 돋우고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도 막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에는 재생의 삼색밥을 드셔야 합니다. 쌀, 퀴노아, 기장,
메밀을 모두 섞어서 밥을 짓는 겁니다. 왜 저녁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콜라겐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 콜라겐 재료를 넉넉히 넣어주면 자는 동안 몸속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피부와 관절을 부지런히 고쳐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얼굴이 한결 팽팽해진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소화가 너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곡물을 물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반나절 이상 충분히 불리십시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잡으십시오.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5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홈쇼핑 채널을 돌리며 15만원짜리 콜라겐 보충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보충제들은 70대의 소화력으로는 5%도 흡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곡물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효소가 살아있어 흡수율이 84% 이상입니다. 여기에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각종 비타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보충제 한 통 살 돈이면 이 곡물들을 3개월 동안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 어르신 기억나시죠? 비싼 영양제 6박스를 환불하고 저와 함께 곡물 식단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보호대 없이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얼굴에 뭐 했냐고,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봐요. 박 어르신의 얼굴에 핀 웃음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만 넣어주면 70세가 넘어도 80세가 넘어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마트에 들러 키노아, 비장, 메밀을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바꿔보십시오. 일주일만 드셔보셔도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다를 것이고 한 달이 지나면 손톱과 피부가 달라질 것이며 석 달 뒤에는 관절과 혈관이 젊어지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약국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보다 밥상에서 건강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였습니다.